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어쨌거나 현 국면까지 봤을 때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법 출발했고요. 그 영향력 뒤에는 역시 뉴욕 증시의 사흘 연속 플러스 마감이라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외국인도 사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1710 중심으로 아주 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1700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1700에 조금 못 돼서 끝나고 말았는데 오늘도 한 1708포인트 정도에서 끝날까요? 글쎄요. 금통이 지나봐야 알겠죠. 일단 현재 주가 분위기 그리고 수급 상황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코스피는 13포인트 가까이 뛰어서 1711포인트, 코스닥은 491포인트입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 오늘 아침 미국발 훈풍에 의해서 490선 넘어서는 모습이네요. 외국인 260억 가까이 사주고 있고요. 선물은 그러나 500계약 조금 못되게 팔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거래소 내에서만 보면요. 지수가 일단 가니까 증권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뜁니다. 어제 한 3%대 기본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많이 뛰는 종목의 경우에는 4%대까지 일단 눈에 띕니다. 의료정밀 업종 가운데 일부 많이 뛰는 업종도 있어 보이고요. 전기가스 업종에서도 한국전력이 한 2% 정도 반등을 해주는 아침이네요. 기계 쪽도 한번 분위기를 볼까요? 두산중공업도 한 72,000원 트라이가 나오고 있네요. 철강금속 쪽에서는요. 포스코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스코가 드디어 50만 원을 다시 뚫었습니다. 전 고점이 50만 얼마였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것이 전 고점보다 높은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주당 7,000원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1.4% 어제 종가 대비 뛰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은 오늘 상승폭이 0.6%밖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신고가가 아닌가 싶고요. 24만 원도 내다볼 수 있겠네요. 현대제철도 굉장히 견조하죠. 오늘도 9만 5천 원대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조금 약한 쪽은 보험이네요. 오늘 오히려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보험 업종이 뉴스화될 수 있는 날 가장 약한 섹터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리안 리는 저평가 분석 속에 오늘 아침에 6%나 뛰고 있네요. 다른 커다란 종목들은 다 좀 내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낙폭이 크진 않고 약보합 정도입니다. 일단은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기업은행 포함해서 다들 일단은 플러스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업종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GS건설이 오늘 2%나 뛰는군요. 7만 5천 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대림산업 현대건설에도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도 한번 가보죠. 오늘 모비스가 1% 정도 빠지지만 미포조선을 한번 보실까요? 3.6%나 급등합니다. 미포조선 차트를 보시는 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좀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현대차도 오늘 1.5% 정도 회복을 하면서 일단 13만 6,500원까지는 올려놓네요. 만두는 그러나 오히려 약간의 약한 모습. 자, 그리고 기아차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볼까 싶은데 중공업도 오늘은 조선주들 크게 꺾이지는 않는 장인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그렇고 매수세가 다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업종에서도요. 코리안이 저희가 증권주 일부 봤었고 이것이 다 좀 섞여 있으면서 금융업종 내에서는 오늘 보험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끝으로 전기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드디어 78만 원 일단 올려놓네요. 삼성 SDI가 2% 뛰고 있고 LG이노텍이 오늘 4.6%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이노텍도 현대 미포조선만큼이나 눈길을 끄네요. 삼성전기가 15만 원 바로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테크윈도 5%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삼성 테크윈 정도가 오늘 RT주에서 급등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여지고요. LG전자는 안타깝게도 오늘 조금 상승에서는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수급 특징주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뭘 사보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날인 것도 같은데요. 네, 우리 최앵커도 거의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주초까지 아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졌죠. 네. 근데 어제부터 아주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어제도 빗방울이 서울 지역에 몇 방울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니까 큰 비가 오지 않으면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준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주식시장에도 그동안 지루했던 더위가 이제 물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조정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죠. 지난 6월 29일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었는데 장대 연봉으로 국내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 17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 일주일 반
조금 더 진한 모습이네요. 그만에 다시 한번 이제 지수는 안정권에 들어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만 장중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혹시 우리 최 앵커는 학창 시절에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네. 네, 슈베르트의 명곡입니다. 네. 네, 작곡가가 누군지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네. 예, 슈베르트가 3악장, 마지막 악장은 완성하지 못하고 2악장까지만 완성을 했습니다만, 예. 그렇죠. 미완성된 교향곡입니다만 세계적인 명곡이 됐습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도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아요. 본격적인 상승 기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여기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미완의 완성입니다만 그래도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저와 같이 다소 시장을 관망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서서히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시장 상황 먼저 한번 점검하고 수급사항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국이란 나라가 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리 추세선을 한번 그어놨습니다. 이게 저항 추세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네. 저항 추세선까지는 아직 갭이 좀 있어요. 한 요 정도. 한 1,400포인트 라인까지. 오늘 종가가 1,138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한 300포인트 내외밖에 폭이 없지 않느냐. 그럼 요거 먹자고 사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저항 추세선 여기 놓여있다 하더라도 여기 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하단의 지지선 라인. 이것이 9,700포인트 라인입니다. 그래서 9,700포인트 이 라인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도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의 이런 최근 연속 이틀 급등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의 투자 심리 안정화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자, 국내 시장도 이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코스피 200 지수 한번 봐야죠. 아니,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봐야죠. 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국내 시장의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도 자, 지난 화요일 시장 찍었죠? 지난 화요일에 찍었던 장중저점 1650, 종가 1664포인트. 요 날입니다. 네. 네. 요 날 섰으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진짜 퍼펙트 했는데, 예. 예, 지나고 나서 보면 쉬운데, 현재 시점에서 당시에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주식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최저점에 사고 내가 최고점에서 팔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주초에는 관망 전략을 드리다 이제서야 이거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예,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식 투자도 경험에도 보면 예, 무릎에서 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복숭 한 뼈나 발바닥에서 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복숭아 한 뼈나 발바닥 근처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도 그러면 어제의 갭 상승이 의미가 있는 갭 상승이죠. 네. 하락을 할 때도 장대 음봉으로 이후에 갭 하락하면 이건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갭 상승으로 해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이라면 아직 외바닥입니다. 그렇죠? 네. 예, 외바닥이기 때문에 미완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 하락하는 지난 6월 말일에 갭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국내 시장도 직전 저점이 하나의 저점으로서 완성될 가능성은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설사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라인, 이 라인이 그러니까 1680에서 90포인트 라인, 이 라인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금요일이라는 요일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주말에 부담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을 때 그때가 매수 찬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전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옆에 공백에 그려본다면 조금 더 상승했다가 직전 고점 라인
1720에서 1750이죠. 이 라인까지 갔다가 한 번 더 눌려줬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 이런 N자형의 패턴의 모습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금요일날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에는 부담이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아침 시초가부터 미국 증시 하락으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펼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부 국자는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지금 소폭 상승 출발했다 마이너스로 하락 반전하고 있고 네. 나스닥 선물도 지금 소폭 하락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장중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 뭐 외바닥이긴 하지만은 확실히 이제 일단은 뭐 어설프게나마 한쪽 바닥은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 쩔뚝쩔뚝해도 일단 걸을 수는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6월 29일, 30일 때 많이 있었었던 그 갭 하락분에 이제 갭 메우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일단 갭 상승에서 양봉 그려내는 흐름 굉장히 조금 그래도 신뢰가 간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종목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어제 확정된 수급 갖고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많이 샀나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돌아와줬잖아요. 옵션 만기일 날. 네, 그렇죠. 예. 네, 옵션 만기일 날. 물론 이제 우리가 매달 옵션 만기가 있고요. 또 선물과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쿼드러블, 트리플, 위칭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데 3회 배수의 달에는 만기가 더 집중이 됩니다. 네. 그런데 3회 배수의 달,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은 변동성이 크지만 나머지 달은 변동성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장도 무난하게 옵션 만기를 넘어섰다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세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제장에 외국인들은 돌아왔고요. 주초부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이 하락장에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데 예. 기관과 외국인들, 이들 메이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전일장에서 국내 시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자,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중에 이제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좀 더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가들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개인 투자가들이 매도했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단기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진짜. 이론적으로 본다면 밀 때 샀다가 오를 때 팔면서 그런데 단순 데이터로 본다면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능가하는데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월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단기익에 급급한다는 거죠. 먹을 때는 2, 3% 먹고 손실 볼 때는 10%, 20%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많이 났습니다. 무슨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그 패턴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가들 전일장에서 한국전력 18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의미가 있죠. 네. LG전자 164억, 삼성화재 151억, 현대건설, 호남석유를 1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서서히 매수 상에 등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국내 기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기관들 진짜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이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던 원동력이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단합된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내 기관 투자가들 제발 앞으로 향후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버팀목 역할, 그러니까 외국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개인 투자가들도 국내 기관을 따라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량을 보여줬으면 최근 같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근만 같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를 무려 962억 원어치나 샀습니다. 낙폭 과대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철강업체죠. 네. 그리고 현대제철을 294억, 만도, KB금융, 현대중공업을 매수 상위 우위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센티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지난주부터 이 금액을 옆에 같이 기재해드리고 있죠. 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외국인과 비교해 보시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수이력이 거의 5배 평균적으로 가까이 되는 그런 매수이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엄청난 매수 세력은 개인과 다르게 기관들은 오늘 매수했다가 내일 매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매수 전략이 펼쳐지면 이것을 당분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국내 시장에 3, 4분기죠. 하반기를 시작하는 3, 4분기의 법 전목 역할은 국내 기관이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의 매매 특징을 한번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업종 대표주를 매수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전일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 투자가는 에이블 CNC,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에이테크 솔루션, 실리콘웍스를 매수했고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SK 브로드밴드, 셀트리온, SK 컴즈, 테크노세미캠, 네오이즈 게임즈를 매수했습니다. 자, 눈에 익은 종목도 있고 설익은 종목도 있죠. 네. 에이블 CNC라든지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율을 보였는데 좀 생소한 종목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대다수 종목군들은 역시 업종 대표주 시총 상위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다시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전일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러칩 중심으로 소극적인 매수를 보이는데 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좀 업종 대표주를 다시금 담아주는 모습, 수급에서 조금만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많이 모아놨었던 종목, 현금 종목을 조금 이제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금 풀어서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인지 관심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네. 이제까지는 주초까지는 이제 현금으로 종목을 이동했는데 네. 이제는 현금에서 주식으로 종목 이동해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매수 관심 종목입니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대표 주자죠. 1등 대표 최대 이런 회사입니다. SK 에너지입니다. 이 SK 에너지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국내 최대 정유 회사죠. 대만 최대 화학업체 포모사가 화재가 났다고 하죠. 이 화재가 대형 화재이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장기 조정으로 가격 멘트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 하반기에 이 SK에너지도 기존의 석유 화학업체에서 이제 전자 부품 소재 업체로 전환한다 하는 CEO의 공치가 있었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 차트의 모습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SK 에너지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쌍바닥 패턴으로 돌아나가는 모습. 가격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11만 원 전환 가격 때 지금 11만 3,500원입니다. 분할해서 한 2등분해서 불안해서 매수하면 좋겠죠? 네.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을림할 때 한 절반, 여러분이 매수하고자 하는 절반, 그리고 2시 반 이후에 장마감 무렵에 한 절반 이렇게 매수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만 원 전환 가격에 대해서 SK에너지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대표 주자죠.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현대중공업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 국내 대표 선박 해양 플랜트 엔진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조선주들의 해외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 호조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현대중공업이 지금 그나마 아킬레스건 조금 불안한 모습이 현대오일뱅크 이 분쟁이 지금 되고 있죠. 네, 결과 오늘 나오지 않나요? 하는데 네. 아마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크게 주가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패턴은 설사 되면은 그냥 오히려 투자 심리로 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안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주가는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인 큰 사이클로 본다면 부담이 없는 그런 행목입니다. 자,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26만 5천 원 라인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25만 원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저항선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5만
어느 전환 시점에서 관심을 갖추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이 현대중공업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유일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전일 상승과 연속 3일째 상승에 따른 금요일날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장중 늘림목을 이용해서 분할 2등분 정도에서 분할 매수하신다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SK에너지 그리고 현대중공업 각각 11만 원대 전후 그리고 25만 원대 전후에서 한번 매수 관점 가져보자. 특히 현대중공업은 한 2등분 정도에서 분할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07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봤는데 지수가 소폭이나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움직임을 갖고 또 재료 때문에 특징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종목들 얘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에 있는 윤경환 기자 한번 불러볼까요?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요? 예. 오늘 삼성테크윈이 올 2, 4분기에 이어 3, 4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좋다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핸디소프트는 횡령 루머가 확산되면서 가파르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오후 횡령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한화스펙은 시초가보다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모가인 5,000원은 쉽게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일본이 크게 상승 출발했었다가 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다 하여 너무 그렇게 가슴 졸일 필요 없겠다 이렇게 이정현 사무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코스피도 1710포인트도 넘겼었다가 1705포인트 정도로 글쎄요, 마치 일본처럼 보합권으로 쭉 상승폭을 약간은 줄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수의 상승폭은 줄어들고 이제 곧 금통위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오늘 금통위 결과를 앞두고 전망이 뒤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8월 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7월 전망 얘기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에 따라 우리 증시는 또 분명 영향을 받을 텐데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런 금리 인상 관련한 코멘트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쭉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예,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증권사들의 전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되겠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오늘 미국 증시와 국채 금리의 하락 등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둬 7월은 일단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다만 향후 명확한 금리 인상 신호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선 증시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라며 7월 금리 동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할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 반등 가능성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시장 금리가 현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경기와 기업 실적 등 펀더멘탈 측면 또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구조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7월보다는 8월 정도의 금리 인상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근데 어쨌거나 8월 인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하게 인상 가능성을 하는 총재가 내비치느냐. 오히려 이것이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8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분 정도 흐른 뒤에 관심 종목 체크 시간 갖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문제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라는 이름으로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주시면 되거든요. 02-3153-2611번으로 종목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영환 시사께서 함께 주실 거니까요. 한 5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죠.
네, 먼저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을 약 한 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함께 주셨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께서 언급한 종목인데요. 이미 개장 전에 이 종목 한번 사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의견을 내비치셨기 때문에 개장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STX 엔진 얘기하셨는데 역시 실적 좋아지고요. 위안화 절상 기대감 역시 있죠. 위안화 절상되면 중국에 있는 직접 진출해 있는 자회사로부터 또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STX 유럽이 오는 한 10월 정도에 싱가포르에 또 상장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STX는 확실히 그룹주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의 재무 리스크도 경감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그룹사의 사업 부문도 다각화됐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실적 시즌 들어와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가장 큰 호재가 되겠죠. 자, 가격이 중요할 텐데요. 목표 가격은 일단 28,000원까지 보셨는데 목표가도 목표가지만 사야 목표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매수 가격을 오늘 아침 1% 전후에서 장이 만약에 미국장 감안해서 뛴다라면 일단 시가에서 잡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시가에서 잡으셨습니까? 아침 방송 보신 분들요. 일단 현재 주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가 24,050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24,500원인데요. 지금 일단 쭉 좀 떨어지는 것 같죠? 자, 오늘 시가가 24,400원이었거든요. 일단 오늘 24,400원에 잡으셨다면은 일단 시가에서 한 반 정도 매수를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23,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오면은요. 이것이 이제 기관이 평균적으로 매수한 단가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23,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24,000원대 정도인데 조금만 더 지금 아랫꼬리가 사실은 달려있거든요. 23,000원대 조금 더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더 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손절가는 23,000원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3,000원을 연속해서 하회를 한 3일 정도 한 다음에 회복을 못하면 그때 STX 엔진 손절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코너에 함께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께서 언급한 두 종목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덜 오른 실적주에 좀 주목을 하셨는데요. 3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낼 만한 종목들 하이닉스와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닉스는 언급하는 자체로도 많은 분들을 TV 앞으로 끌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이닉스 지금 이번에 실적 2분기 실적 영업이익 1조 기다리고 있죠. 3분기에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25,000원대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기관이 팔았지만 글쎄 오늘 아침 보니까 기관이 약간 돌아서 주는 것도 같던데요. 이때가 이제 살 때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턴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이닉스 24,000원, 26,000원대 초반 정도, 24,000원, 26,000원 사이 정도에서 한번 사보자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25,450원이니까요. 예상했던 매입가의 한 딱 중간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의 특별히 그 캔들을 보면요. 음봉이거든요. 오늘 25,700원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25,000, 그렇죠. 25,350원까지도 내려갔다가 지금 25,450원까지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하이닉스 매수 가격에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음봉에서 분명 사자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올라도 좋으니까 음봉에서 사자 라고 하셨는데 오늘 일단 음봉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목표가 중요하죠. 1차적으로는 28,000원 전고점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 조금 더 본다면 3만원 그 다음 3차 목표가로는 또한 그 이상을 32,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손절 가격은요 24,000원입니다. 역시 3분기에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네오이즈 게임즈를 꼽아주셨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이미 얼마 전에 월드컵 수혜주를 한 번쯤 다뤄주신 적이 있습니다. 약간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재매수에 들어간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방송을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분기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파 온라인2로 이미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3분기 성수기에 진입했을 때는 더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셨습니다. 꾸준하게 기관이 사주는 것도 수급에서 호재가 되겠는데요. 예상 매수가는 39,000원, 4만원 사이를 얘기하셨거든요. 현재 주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39,350원이면 이것도 역시 예상 그
역대 가격을 지금 오늘 아침 보여주고 있네요.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42,500원. 네, 역시 전 고점에 조금 못 되는 가격대겠고요. 2차적으로는 거의 전 고점 약간 벗기는 45,000원까지. 손절 가격은요, 38,800원 정도가 오면은 한 반 정도만 50% 매도를 얘기하셨습니다. 38,800원이고요. 37,500원. 거의 전 저점이 되겠는데 그것을 깨면은 완전히 종목에 대해서 100% 물량 손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지수는 1707포인트, 코스닥은 491포인트입니다. 지수에 큰 변동이 있거나 금통위 결과가 예정외로 빨리 발표되거나 하는 이변이 있으면 곧바로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다리셨던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02-3153-2126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정영환 시사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저는 만도 부탁합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만도 얼마에 하고 사셨어요? 삼성증권하고요. 만도하고 또 다른 종목도 언급하셨는데 일단 만도 먼저 봐드려도 괜찮을까요? 12만 8천 원에 매입했거든요. 한 30% 됩니다. 네, 12만 8천 원이면 지금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한 번에 다 사신 건가요? 예, 누가 한 번에 170주를 네, 그래요. 70주를 사가지고 100주를 매도하고 네. 70주 남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한 몇 초 정도가 흐르면 다시 이제 대답을 주시는 형태라 조금은 저도 답답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만도 12만 8천 원의 평균 매입가라는 것을 제가 알고요. 비중 30%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거 끝나고 나서 연이어서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만도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전량 네. 현대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대 계열사고,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좀 물량 소화되면서 이 종목은 지금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내년 한 1분기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만약에 1분까지 본다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최근 흐름에서 우상향으로 조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약세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종목 흐름 괜찮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큰 수익이 안 납니다. 이 종목은 좀 무겁다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가 12만 8천 원 조금 높지만은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3만 6천 원 돌파하면은 10한 5만 원까지 보시면서 올 한 4분기에서 내년 초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3만 6천 원 전 고점 뛰어넘으면 15만 원까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보면 만도 주식 갖고 15만 원 주가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EU FTA 체결된다면 또 위안화 절상된다면 자회사 모두 다 여러 가지 재료는 많고요. 오늘도 보니까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사주네요. 7월 들어서 기관 수급도 괜찮습니다. 만도라는 종목 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약간 매수가보다 미치긴 하지만 이왕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15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만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만도에 대해서요?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없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래. 아까 또 다른 종목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종목 명이 어떻게 되죠? 예,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이요? 네, 이걸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사보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제 조금 올렸는데 오늘 그 좀 매입해서 한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지금 한번 사보고 싶긴 한데 지금 사도 괜찮을런지 삼성증권 살만한 예. 종목으로 나름대로 꼽아봤는데 전문가의 예. 의견은 어떠신지? 네, 삼성증권 조금 늘리면은 사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증권주들이 제가 쉽게 말하면은 출구 저항이 나오면 조금 더 증권주나 은행주들이 좀 흔들림 폭이 좀 심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히 지금 당장 산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거치면은 사면 좋겠고요. 제가 조정이라 말씀드리면은 한 5만 5천 원 정도, 5만 5천 정도의 지지받으면 여기서 한번 매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지금은 아래 윗골을 달았지만은 5만 7천 원대에서 여기에 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 통과 여부가 또 사실은 또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늘 매수해서 5만 7천 원대에서 만약에 조금 깔아둔다면은 또 마음을 졸이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5천 원대 정도에서 내려온다면은 조금 만나면 여기서 한번 사서 5만 7천 원대 돌파 못하고 한다면 여기서 일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적으로 또 더 갈 수 있고, 만약 돌파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8천 원, 6만 원 정도까지 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6만 3천 원까지 정도 보는 것. 그런 투자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증권주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괜찮은 건가요? 네, 증권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증권주 중에서는 삼성증권 괜찮습니다. 매지증권사들이 요즘에 조금씩은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중소형주보다는 좀 낫죠.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삼성증권 일단 피킹은 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5만 5천 원 정도 오늘 말씀하셨듯이 조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 자리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5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때 한번 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5만 7천 원대도 뚫기가 쉽지 않아서 5만 7천 원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아마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사보는 것도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성증권 일단 5만 5천 원까지 내려오고 한 그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면 그 정도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도에 이어서요. 매수 관점 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삼성증권 상담을 이어서 해드렸습니다. 자,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02-3153-2611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 아니요. 삼성물산 좀 해주구랴. 네, 삼성물산 얼마에 사셨어요? 나 3년 전에 5만 6천 원 주고 샀습니다. 5만 6천 원이요? 3년 전에 5만 6천 예. 원이요? 그러면 중간에 예. 많이 올랐었던 6만 7천 원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9만 원까지도 갔었지요. 예. 그냥 10만 원 된다 그래서 안 팔았더만 그냥. 뚝뚝뚝뚝 그러시군요. 떨어졌어요, 그냥. 네, 거의 2배를 바라셨는데, 그쵸? 예,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5만 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건설주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분위기로 엮여가지고요. 5만 5천 원대까지 반등했다가 지금 5만 원 선 오늘 조금 위협받으면서 오늘은 또 음봉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삼성물산 몇 %라고 하셨나요? 비중이요? 한 60% 되나 봐요. 예, 그래요. 지금. 좋다고 그래서 그냥. 네. 그러면 지금 전화 주셨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냥 주가가 또 10만 원 갈런지 이거를 더 한번 여쭤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손절을 아니에요. 그냥 본전만 돼도 그냥 팔 것 같아요. 진절머리가 나요. 그냥.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손절은 확실히 마음을 굳혔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파는 게 그래도 조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이냐 이걸 여쭤보고 싶으신 거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 안 오르냐 하고. 예, 그거도 한번 같이, 예.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샀으면 사실은 건설주의 힘이 참 좋을 때입니다. 3년 전? 네. 3년 전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건설주가 아주 경기가 좋을 때죠. 그래서 한 9만 2,400원 찍었다가, 결국은 이제 건설주들이 좀 하향 추세를 보였는데요. 자, 지금 삼성물산이 못 가는 이유는, 건설주들은 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아파트 미분양. 따라서 그 이후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또 요번에 이제 용산
개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코레일에 대한 어떤 매입 부지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컨소시엄들이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도 약세 흐름은 나타나고 삼성 관련 주들 중에서 제일 약한 주가 사실 삼성물산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따라서 이 삼성물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55,000원, 56,000원대 매수하셨으면은 사실은 좀 차익실 하시는 게 좋았을 뻔 했는데 사실 그게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지금 하단에 얼마 전에 49,100원을 찍었습니다. 네. 여기를 만약에, 만약 이탈한다면은 또 하방 추세 좀 강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좀 반등 시기에는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등 시기에 빠져나오자라는, 그 포인트가 어디가면은 한 55,000원대. 55,000원대에서 빠져나오자. 그래요. 여기를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또 힘이 없다면 빠져나오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 오를까라도 사실 조금, 미지수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손절가를, 49,100원, 만약에 49,0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비중 축소 내지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 사실은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올라간 추세에서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데요. 네. 좀 눌리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이 지금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개인들의 물량, 쉽게 말하면은 견딜 수 없는 물량, 네,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물량, 실망 매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 52,000원에서 한 55,000원 권역까지 보시면서 여기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삼성물산 55,300원이니까요. 사실은 얼마 전에 왔었던 그 반등 가격, 그리고 참 묘하게도 말이죠. 55,000원대 사셨는데 매수가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를 보면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또 그 정도에서 파는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 55,000원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요. 52,000원서부터 좀 여기서 힘이 또 없으면 좀 팔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조금 먹으시면서 52,000원대 내지 55,000원대 좀 흐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음봉이니까요. 오늘 또 5만원대 거의 전저점이니까 일단 오늘은 아니고요. 조금 더 반등이 있을 때 한 52,000원대 그래도 조금 진입해서 55,000원대 사이 쪽에 움직였을 때 그때 삼성물산 조금 손해보지만 또 많이 기다렸지만 정리하고 나오는 정도 가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래전에 사셨는데 10만원까지 기다려보셨는데 안타깝게도 어쨌거나 매수가 비슷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네요. 저희가 만도에 이어서요 또 삼성물산까지 한번 상담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전화를 한 분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시 16분 정도이니까 저희가 한 20분 정도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상담 전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가스공사하고요. 네. SBS요. 가스공사 먼저 해봐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십니까? 예, 2월 달에요. 56,000원에 사갖고. 네. 그냥 여태 있거든요. 네. 중간에 좀 올랐었는데 6월 달에 그때도 그냥? 예, 그때 원가까지 좀 안 왔어요. 56,000원이라. 네, 그쵸. 멀긴 한데. 44,000원인가 45,000원 막 그때 좀 6월 달에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41,000원인데. 예. 거의 한 매입하신 가격하고 주당 10,000원꼴까지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예. 4만 원에서 회복해서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했는데 또다시 거의 저점 비슷하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가스공사에 대해서 글쎄요. 일단 손절은 생각 안 하시는 건지 손절도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전략도 좀 바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손절은 안 하려고 그래서 가스가 요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 오른다고 어찌고 해갖고. 네, 요금이. 예, 6월 달에 좀 기다렸지요. 그랬더니 또 안 오르고 없더란다고 또 좀 오르다가 또 내려갔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 오르느니 마느니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오른다고 해도 그 폭을 좀 상한을 정하느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요금 오르는 거 기다렸는데 그것도 지금 흔들흔들하네 모멘텀이. 이제 쉽게 말하면 가스비 연동제가 좀 실시되죠. 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그렇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회수가 한 4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3년에 걸쳐서 이제 회수될 예정이거든요. 요것만 좀 되면은 주가가 어떤 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급락을 했죠. 네. 최근 급락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매수세들이 좀 많이 좀 때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앞으로 가져가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45,000원대가 딱 걸려 있습니다. 45,000원대 행보하다가 결국은 빠졌는데요. 여기까지 1차적으로 목표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4만원대, 그러니까 지금 49,900원대, 뭐 41,000원대를 박스권을 지금 흐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거의 뭐 매수가 붙지 않은 수급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손절을 생각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종목이든 손절이 없는 종목은 사실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 목표가를 도달을 못했어도 시장이 안 좋으면 같이 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45,000원 권역을 드리는데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올 겨울입니다. 올 겨울, 그러니까 4분기죠. 4분기 가면은 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때 연동제가 실시가 되면서 어떤 가스값의 인상 요인이 되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48,000원까지 권역까지 드리면서 55,000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0원까지 오른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듯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한국가스공사 55,000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일단 45,000원 정도에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애널들은 올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가스 판매량이 늘어서 2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기대감 때문에 요금 인상 기대감 때문에 45,000원까지 갔다가 좀 급하게 또 수급들이 빠져나가면서 많이 밀렸었는데 실적 시즌 통과하면서 또 조금은 그래도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 반등이 그래도 45,000원 정도까지는 되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SBS도 저희가 여쭤봤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아쉽게도 지금 10시 20분이 막 지나서요. 예, 방송 시간 관계상 SBS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꼭 저희가 챙겨서 누구보다 우선순위로 먼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밀리는 것이니까요. 네, 어쨌거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에서 정영환 시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뭐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7월, 그러니까 오늘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글쎄 오늘은 그런 인상까지 얘기는 없겠고 다음 달 인상이 유력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10시 21분 막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통위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분 정도 내외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통위 발표 나고 나서 혹시 외국인 수급이 바뀔 일단 외환시장, 채권시장에는 커다란 재료임에는 분명한데 말이죠. 오늘 코스피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1710까지 올라갔었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의 상승폭이 준 1705포인트 정도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열린 지 약 한 1시간 반 조금 못 되는데요. 400억 정도대 사주고 있네요. 오늘 양시장 일단은 플러스를 달고 있긴 한데 금통위가 가장 큰 변수라는 거, 그리고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장이라는 거,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법합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말에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